청남도 농업기술원과 충남의 15개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안방까지 찾아가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준비했습니다. 2021년 새해 농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핵심 내용의 강의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고품질 고추 재배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릴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전용달입니다. 친환경 고추의 제1번지 태안을 양념채소의 핫플레이스로 만든 양념채소 전문 지도사여요. 올 한 해 고추 농사 짓기가 참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54일간의 긴 장마론에서 각종 병해충과 생리장애 발생이 많아 정상적인 수확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기후변화에 따른 안정적인 고추를 생산하기 위해서 오늘 교육은 고추의 현황과 생리적인 특성, 안전 육묘, 그리고 고품질 재배 기술, 병해충 및 그 생리장애 예방, 고추 수확 및 건조 기술에 대한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추는 많은 햇빛과 높은 온도에서 착색이 잘 되고 비대가 잘 되는 작물입니다. 주기적으로 충분히 수분을 공급해 줌으로써 고수확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토양은 6.5 내의 약산성을 좋아하고요. 고추 뿌리도 통기성이 잘 되고 배서가 좋은 그러한 좋은 환경을 좋아합니다. 육면상의 온도는 고추의 수분 능력이 떨어지는 30도씨 이상이나 15도씨 이하가 되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고추의 육묘일수는 조생종은 70 내지 80일, 중생종은 80일 내지 90일 정도로 하며 파종 시기는 고추 정식일에서 거꾸로 역산을 해서 환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안전 육묘를 하실 적에 우리가 꼭 챙겨야 될 한 가지가 어떤 품종을 선택하느냐가 되겠습니다. 첫째, 절간이 짧고 꼭지가 잘 떨어져서 재배와 수확 관리가 쉬워야 되겠습니다. 둘째, 착과력이 우수하고 후기까지 초세가 강해야 되겠고요. 과 크기와 과형이 균일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탄저병과 바이러스 및 생리장애에 강한 품종이어야 되겠고요. 네 번째로는 착색 및 건조 기간이 빠르고 고춧가루 품질이 좋으며 고춧가루 수량이 많은 그런 품종을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파종 후 3, 4일간은 고추가 발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낮에는 28도에서 30도씨 정도, 밤에는 25도씨 정도로 높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발화가 된 후에는 높은 온도와 습도를 관리를 하게 되면 묘가 연약하게 못 자랄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낮에는 22도에서 30도, 밤에는 16도에서 20도씨 정도로 묘가 감에 따라서 조금씩 온도를 낮춰줌으로써 묘를 강건히 키우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추를 파종한 후 본잎이 2장 정도 전개됐을 때 맑은 날 오전을 선택해서 옮겨 심기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물 관리는 하우스 내 온도가 따뜻해지는 오전 10시에서 12시경에 물주기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물은 20도씨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주셔야 우리 고추묘가 생리적인 저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묘 후기까지 묘상이 과습되지 않도록 환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흐린 날이라도 바깥쪽에 보온도끼를 벗겨주어서 약간의 빛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 하여야만이 웃자람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심기 일주일 전부터는 하우스의 문을 조금씩 열어주어 우리가 고추를 심을 때 외계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모호 굳히기 작업을 실시합니다. 우리가 육묘 중에 발생하는 생리장애 발생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록병은 공기 중 습도가 많아 묘가 연약하게 자랄 때 발생되는 사례로 물주기 작업은 반드시 오전 중에 실시를 하여 야간에 습도가 높지 않도록 해야겠으며, 우리가 환기에 의한 냉해는 오전에 하우스 온도가 뜨거워질 때 하우스 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외부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고추의 어린 묘, 즉 신초 부위와 만나게 되면은 그 새로 나온 신초 부위에서 좋은 피를 잊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오존증 환기를 할 경우에는 찬 공기가 직접 고추에 닿지 않도록 그러한 조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잿빛곰팡이병은 육묘 후기에 발생되는 사례로 포트 내 양분이 떨어지고 묘가 자람에 따라서 잎과 잎 사이에 닿아서 물방울이 맺혀서 생기는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식하기 2-3주 전부터는 육묘 후기에 포트와 포트 사이를 넓혀줌으로 해서 통풍과 햇빛이 잘 들도록 해줌으로 해서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고추 정식 2주 전까지는 석회와 퇴비를 반드시 살포하셔서 깊이 가리를 한 후 토양과 잘 혼합되도록 하셔서 배수 관리가 잘 되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정식 일주일 전까지는 비료를 살포를 하시며 두둑을 만들 다음에 비닐을 피복함으로써 비닐 내의 지온과 충분한 토양 수분을 확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후에 고추를 정식하셔야 초기에 지온이 높아 뿌리 활착이 잘 됩니다. 석회는 반드시 최소한 2주 전까지 미리 토양에 살포해서 깊이 가리를 해서 흙과 잘 섞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두둑은 한 줄 재배의 경우 90cm 이상 넓게 해주시고요. 높이는 20cm 이상 높게 해줌으로 해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퇴비라든가 석회, 인산질비료, 붕산 등은 전량 밑거름으로 시험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소라든가 가리질 비료는 40% 정도는 밑거름으로, 60%는 사회에 걸쳐서 웃거름으로 시험을 해줌으로 해서 후기까지 착과와 초세 관리를 잘 해주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석회의 경우에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을 주게 될 경우 우리가 요소라든가 가리질 비료의 흡수를 억제하는 그런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거름을 주기 전에는 반드시 인근 농업기술센터에 토양 검정을 의뢰하시고 그 검정 결과에 따라서 퇴비라든가 석회, 비료의 양을 가감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추의 정식은 늦설이 피해가 없는 때로 맑은 날 선택해서 심게 되는데요. 터널 막덕기 재배의 경우에는 4월 중하순, 노지 재배는 5월 상순이 적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초세가 약한 품종은 다소 일찍 심는 것이 유리하고요. 초세가 강한 품종은 다소 늦게 심는 것이 정식 후에 초세 관리에 유리합니다. 포기 사이는 포장의 여건에 따라서 30 내지 40cm 정도를 해주시고요. 고추의 심는 깊이는 포트에 심겨져 있던 깊이대로 심어주신 것이 지표면의 온도가 높아서 뿌리 활착이 잘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뿌리와 맞닿는 줄기 부분이 지제부라고 그러는데 이 지제부 부분이 나무 껍질과 같이 목질화가 돼 있어서 토양 중 그 병해라든가 가스의 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심지 말아야겠다 이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뿌리가 활착이 된 후에는 우리가 방아다리 아래에 있는 측지는 2회 내지 3회 정도 제거해 주는 것이 통풍이 잘 돼서 병의 예방에 좋고요. 고추의 과가 품질이 좋으며 후기까지 재배 관리가 유리합니다. 우리가 고추를 정식하고부터 충분한 물을 주게 되는데요. 물주기의 방법은 점적 관수를 활용하는 것이 적은 양으로도 가장 효과적입니다. 정식 후 20-30일 간격으로 우리가 4회에 걸쳐 웃거름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1, 2차 때는 잔뿌리가 흡수를 잘 할 수 있도록 두둑에 살포를 해주시고 3, 4차 때는 헛골에 살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비 재배 기술은 이런 우위의 웃거름과 물주기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재배 기술로서 우리가 800 내지 1200배의 액비, 즉 물비료로 시행하는 그런 재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노력 절감은 물론 37%의 증수 효과가 있습니다. 액비는 정식 후 20일 후부터 2주 간격으로 주입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고추 착과량이 많아지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서 액비량은 조금씩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추가 자람에 따라서 우리가 쓰러짐 방지를 후에 1.5m 내지 2m 간격으로 지지를 세우게 되고요. 유인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지를 설치할 적에는 기존의 일자형을 반드시 한 줄로 하기보다는 햇빛이 잘 들 수 있도록 V자나 Y자형의 지지를 선택하시는 것이 초세 관리에 유리합니다. 너무 고추가 오히려 크지 않고 웃자람을 방지하고 착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적당한 연령의 묘를 정식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두 번째는 균형적인 시비 관리,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고추 분재의 맨 위쪽에서 햇빛이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수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유인 작업을 빨리 하시는 것을 좀 지향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막덕기 재배는 추석 이전에 고추 가격이 비싸죠. 그때 조교의 수확을 많이 함으로써 농가의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막덕기 자재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비닐과 부직포 두 가지를 쓰이게 되는데요. 부직포는 통기성이 있음으로 해서 환기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만은 비닐 같은 경우에는 피복을 한 후 바로 V자 찍기든 환기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고온을 방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5월 하순이나 6월 상순, 즉 야간 온도가 16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피복물을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병해충 및 생리장애 방제로 지난해 잦은 강우로 인해서 피해가 컸던 역병 방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역병은 땅하고 맞닿는 지지의 부위가 검게 썩는 그런 증상을 나타내며, 역병균은 물을 따라 이동을 하고요. 배수가 잘 안 되는 포장에서는 더욱 역병 발생이 늘어나게 됩니다. 두둑을 만들 적에 좀 높게 하셔야 되겠고요. 땅을 가실 적에도 깊이 가리를 하심으로 해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하셔야 되겠다. PR계통의 역병 내병성 품종을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역병의 병증 발현이 늦게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우리가 정식 전, 장마 전후에 집중적인 방제가 필요하겠습니다. 탐저병균은 고온 다습할 때 빗물에 의해서 전염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환경이 맞을 경우는 4시간 이내에 고추 열매에 탐저병균이 침입을 하게 되고요. 빠른 경우에는 4일 후에 그런 병진 고추 열매에 나타나게 됩니다. 고추 탐저병균 병징은 상단의 기존 증상보다 발병의 확산 속도가 2배 내지 3배 정도 빠르므로 6월 상순부터 집중적인 예찰에 예방 방제가 필요합니다. 한 개의 병든 과실에는 수천만 개 이상의 병원균이 인근으로 전염을 확산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바로 병든 과실은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자 방제는 습도가 많은 장마기 이전에는 보호성 살균제를 일주일 내지 2주일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살포를 해주시고요. 습도가 높아지는 장마기부터는 침투 이행성 약제를 계통이 다른 곳으로 번갈아 가면서 살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는 계통이 같은 침투 이행성 약제를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내성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방제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국내에 큰 피해를 주는 바이러스는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와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이들을 전염시키는 매개충은 진딧물과 총체벌레가 되겠고요.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직접적인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육묘에서부터 종합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육묘상에서는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포기는 바로 제거를 해주시도록 하고요. 최근 출시되고 있는 항바이러스는 고추의 그 내병성을 강하게, 즉 묘를 튼튼하게 해줌으로써 내병성을 키워주는데요. 육묘상이라든가 생육 초기에 살포를 해줌으로 해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청초별은 주로 꽃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육묘상이라든가 봄밭에서 토양 살충제를 살포를 해주시고요. 적용 약제를 초기에 2, 3회 정도 집중적으로 방제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진물은 육묘상에서 육묘상 처리를 해주시고요. 발생 초기 적용 약제를 번갈아 가면서 살포를 해줌으로써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담배나무학은 6월 초부터 성충으로 변해서 그 애벌레가 과실 속으로 들어가면서 피해를 주게 되는데요. 이때 과실에 들어가기 전인 애벌레 상태에서 방제를 하셔야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명 백홉 썩은병이라 불리는 석회의 결핍증은 우리가 초기에 고온 건조한 후 착과가 많이 될 때, 웃구름을 주고 나서 질소와 가리질이 흡수가 많아질 때, 이 두 가지 비료 흡수가 많아지면 칼슘의 흡수를 저해하는 기량작용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칼슘의 흡수가 저해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석회 시향을 좀 충분히 하셔야 되겠고요. 장마기 전부터 칼슘을 연면 시비를 해주고 균형적인 시비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다. 가뭄 시에 관수를 해줌으로 해서 토양 수분을 충분히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식물체 내에서 칼슘이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동서 결핍은 석회 결핍증과 마찬가지로 물 관리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발생 초기에는 붕산을 연면 시비함으로써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붉게 익은 고추는 적기 수확을 해주셔서 다른 고추의 비대와 착색을 돕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추 수확을 하는 시기는 7, 8월 아주 뜨거울 때죠. 그래서 고온 스트레스를 좀 경감시키고 허리 통증이라든가 무릎 관절 같은 농부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편의 장비를 활용하시면 한결 수확 작업이 수월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확 직후에는 우리가 청결 고추를 생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세척 작업을 실시해 주시고요. 이후에 2, 3일간 후숙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건조기를 이용해서 말릴 경우에는 60도씨 이상으로 계속 말리게 되면은 고추의 주요 색소인 캡산틴이 파괴되어 고추가 검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의 검고추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처음 60도씨에서 나중에 55도씨로 낮추어 말림으로 인해서 그런 좋은 고추가 생산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초세 관리를 잘 했느냐, 어떻게 토양 관리를 잘 했느냐에 따라서 방제가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토양 관리라든가 수분 관리, 시비 관리가 잘 된 상태에서 우리가 약제 방제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병이 발생된 이후에는 방제 효과가 떨어지죠. 그래서 항상 병해증은 발생되기 이전에 예방 위주로 살포를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현장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육묘상에서 어린 묘대 진단 키트를 검정을 해보면 잘 검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말 그대로 키트가 간이 검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본 포장에서도 분명히 육안상으로는 바이러스 피해가 맞는 것 같은데 검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정밀 검사를 의뢰를 하시고요. 맞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해 주를 바로 제거해 주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강의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 올 한해 꼭 풍령 농사를 이루시고 노력한 만큼 제값을 받음으로 인해서 넉넉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 진행됩니다.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그리고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함께하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많이들 참여하셔요.